귀까지 아프고 막 엄청 머리가 아픈 거야. 막 이 귀 속까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니까 이거 신경에 문제가 있대. 신경 치료했어요. 근데 통증이 안 없어져. 맞아요. 그 원인이 사랑니래. 사랑니 뺐어요. 근데 통증이 안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달프렌드입니다. 뭐. 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해야지. 우리 시작 안 할 거야? 목에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전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아파요? 이는 안 아픈가요? 이도 아파요. 이도 아파요. 요즘 찬 거 먹고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 중에서도 혹시 연관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관통. 연관통.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관심이 많으니까 할 텐데, 연관통이라고 직접 못 들어보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이게 골 때리는 건지 몰라. 공부해도 들어봤어도 솔직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맞아요. 정말 어렵죠. 일단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진짜 어금니도 아프고 귀까지 아프고 막 엄청 머리가 아픈 거야. 막 이 귀 속까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니까 이거 신경에 문제가 있대. 신경 치료했어요. 근데 통증이 안 없어져. 맞아요. 그 원인이 사랑니래. 사랑니 뺐어요. 근데 통증이 안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서로 이게 유대관계가 깨지는 영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원인 자체가 치아에서 발생하지 않은 통증. 원인이 치아가 아닌. 원인이 치아 결국 아니었던 거죠. 치아가 아픈 거잖아요. 그 약간 오비락이라고 하죠. 한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검진해보니까 그 치아에 사실 그게 충치가 있고 사랑니도 염증이 있어 문제가 있었던 거야.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치아라고 생각해버린 거죠. 치과 의사들도 되게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에요. 이걸 비치성 통증이라고 해요. 치아의 원인이 아닌 치통. 치아 주변에 통증이 나타나는, 저희 감별해보면 총 5% 정도의 경우가 비치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치통의 5% 정도가 꽤 많네요. 엄청 많은 거죠. 네. 제일 흔한 그 원인이 근막통통이에요.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겼는데, 이 원인 자체가 이제 우리 얼굴에 이제 턱의 신경, 3차 신경이 주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서 신경이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뻗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근육이 아프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프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막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어린 경우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경우에서 좀 더 호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있는 경우. 젊은 친구들도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공부하면 그렇죠. 공부하는 직업에서 취준생들 아니면 공시생들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도 아까 네네. 고등학생 치료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어깨가 아프대. 누워있는데도 얘기해가지고. 아우. 근데 보면은 어떻게 눕냐면 이렇게 똑바로 안 눕고 고개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어.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겠죠. 엄청 단축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이제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그럼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쭉 연결되어 갖고 치아 쪽이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치아가 아픈 것 같은데 원인이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통증이 어디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게 보통 이제 그렇죠. 그냥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위에 딱 요 그림인데요. 일단 요거는 옆에 있는데 여기 있네. 위에 잘 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아니면 집중할 때 어떤 습관이 많이 생기나요? 꽉 물죠. 꽉 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잘 때 이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씹는 근육, 저작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육이 약간 큰 근육보다 얇은 근육이 더 지치기 쉽거든요. 손상이 되기 쉬워요. 그 근육이 여기 옆에 있는 뚜근이에요. 축두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전방부가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 거기에 통증이 생긴다. 전방부가. 그러니까 옆이죠. 축두근의 전방부가 통증이 느껴지면은 앞니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부채꼴처럼 이렇게 쭉 펴져 있는데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상하게 소구치 부위, 작은 어금니 부위, 그리고 뒤쪽, 이 머리 뒤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구치 부위. 어느 정도 이제 파트가 비슷한. 네, 그 약간 그 가지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그 부위가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씹는데 제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교근이라고, 여기 씹는 근육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부위에 따라서 위쪽에 어금니가 아프거나 아래쪽 어금니가 아프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흔치 않지만 여기 아기복근이라고 여기 턱 밑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래 앞니에도 연관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감별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고요. 그럼요. 이거는 감별해서 내가 이걸 치료한다기보다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알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이게 모르면은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안 나아지잖아.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야. 충치 때문에 지금 아파 죽겠는데 자꾸 무슨 근육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방사통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방사통하고는 다르죠. 방사통은 이게 통증의 강도가 아주 강하거나 할 때
그 통증이 퍼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상악니 뽑고 나면은 그 옆에 있는 치아도 아프고 심한 경우는 앞니까지 아픈 경우도 이런 건 있잖아요. 방사통이다. 네, 그런 건 방사통이라고 하죠. 신경하고 어쨌든 여긴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결돼 그리고 있으니까. 이 연관통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심근경색이라는 심장이 아플 때 심장이 아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왼팔이 저리거나 왼팔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부위가 아픈 거를 연관통이라고 해요. 방사통은 연관통이랑은 좀 다르죠. 이 연관성이 더 없어야 연관통인 거야. 그러니까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게 연관통인 거야. 씹는 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를 취한다거나 턱에 있는 근육 그리고 주변의 근육은 정말 뭉치거나 되게 손상을 받기 쉬운 근육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여기에 있다면은 사실 이걸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근막 이완을 시켜주는 게 그럼 치료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은 연관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크게는 근육에 대해서, 주로 근막동통에 대해서 이 연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건 치아에 통증이 생길 때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지 그렇죠.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치아가 아픈데 혹시 그 원인 자체가 치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컨디션 안 좋고 나면은 어금니가 되게 아프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감별해 보시고 혹시 내가 근육이 잘못된 자세라든지 아니면 내가 꽉 물고 있다든지 그런 근육에 손상을 주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